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2월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고 폭로했습니다. 한우와 초밥 등 음식을 집으로 배달했다는 겁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경찰은 식당만 100곳 넘게 압수수색해 김혜경 씨는 검찰에 넘겼지만 이 대표는 개입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추가 제보 내용과 함께 검찰에 이 대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청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공무원 20여 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1년간 수사 끝에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가 지사 시절 경기도 예산 1억 6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썼다고 판단한 겁니다. 먼저 관용차 제네시스 G80을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두고 이 대표 부부가 자가용처럼 썼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주유비, 세차비 등으로 적어도 6천여만 원의 이득을 봤다고 계산했습니다. 검찰은 과일과 샌드위치를 예산으로 구매해 집으로 배달시킨 금액이 3,400여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집안 제사에 쓸 과일 등 제수용품도 예산으로 샀다고 봤습니다. 과일 지출 명목은 직원 간담회용이나 코로나19 근무자 격려용으로 꾸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 의류 세탁비와 소고기와 초밥 등 음식값으로 1,100여만 원을 썼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공무원 배모 씨의 지휘 아래 일명 사모님 팀이 운영됐다면서 공무와 무관하게 이 대표 부부를 위해 경기도 예산이 사용됐다고 했습니다. 다만 배우자 김혜경 씨는 죄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검찰의 6번째 기소인데 병합된 재판이 있어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5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장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이 대표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알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법리적 반박도 하지 않겠냐며 정치 기소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나흘 만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또다시 5번째 재판에 넘기자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의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이라며 검찰이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 아니냐, 해도 너무한다고 거칠게 성토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입니다. 앞서 작년 12월 경찰은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했는데도 검찰이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고기와 초밥 등 889만 원어치 음식을 사적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총 1억 600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적용했는데 민주당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게 아닌데도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도 대통령의 정적에 대한 검찰의 끝도 없는 먼지떨이식 수사는 국가폭력이라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멱살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너무 많은 죄명이 쏟아져 내용조차 기억하기 어렵다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이 이 대표에게만 예외일 수 없다.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런 일이 허용될 수 없는 거라는 점에서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상식적인 기소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방탄굴레에서 벗어나 민생국회를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게 출석을 요청하고 일정 조율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참고인 신분입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를 자신이 설립한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고 태국 이주를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급여와 체류비 명목으로 받은 2억여 원을 뇌물로 받습니다. 타이이스타젯 취업 후 더 이상 생활비를 안 줘도 되니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이득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딸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규모와 자금의 출처를 캐물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 요구는 강제성이 없어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혜 씨도 참고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앞서 검찰은 다혜 씨 조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익을 받은 사람을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처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사실상 분명히 밝힌 겁니다. 문 전 대통령 측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전사위 취업건과 무슨 상관이 있냐며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근거 없는 모욕 주기와 먼지 털기식 수사를 2년 넘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확인해드릴 게 없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검찰이 문정부 주요 인사 줄 소환에 이어 가족들 소환도 잇따라 통보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조사도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말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앞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른바 사드 장비를 반입하려 하자 주민들이 막고 대치합니다. 2016년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는 2017년 임시 배치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면서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야 배치 절차를 마쳤습니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의식해 일부러 사드 배치를 미뤘다고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이 사드 설치 지연 이유에 관해서 명백하게 따질 거는 따지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원이 1년여 만의 감사 끝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전 정권 안보라인 등 4명을 수사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을 일부러 미루고 사드 장비 반입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중국에도 미리 통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정치 보복용 억지 감사를 위해 사실조차 왜곡한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결정인데도 중국의 경제 보복까지 감수하면서 절차를 지켜 마무리한 게 전부라는 겁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려 했던 과정들이 의도적 지연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 죄라는 것입니까? 이들은 또 감사원 감사에서 2017년 기습 배치로 중국과 주민 여론이 극도로 악화돼 이후 중국의 장비 교체 과정을 설명하고 주민들에게 반입 절차를 투명하게 알렸을 뿐 비밀 유출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이 정식으로 사건을 고발하려면 최고의결기구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감사원은 의결이 필요 없는 수사 요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현 정부 들어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등 전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감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